이 논문은 올해 아카이브에 올라왔고 인용은 금일, 오늘 기준으로 72회 인용됐습니다.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최근까지 노리치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레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레그의 구조랑 확장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어, 그중에서도 좀 기존 레그의 한계를 개선하고 검색된 문서의 좀 품질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보완하는 C레그에 관심이 생겨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되겠습니다. LLM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시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됐는데요. 하지만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성된 텍스트가 사실적 오류를 포함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문제는 LLM이 파라메트릭 난리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파라메트릭 난리지라는 것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된 지식을 의미하는데 학습을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게 되고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자체가 모델이 학습한 지식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라메트릭 난리지만으로 모델이 제너레이션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정확도, 액큐러시를 보장할 수 없고 오류를 포함하거나 좀 잘못된 정보들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트리버를 생성 과정에 도입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델이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보완한 이 레그라는 것이 제안됐습니다. 이 레그를 보면은 레그는 리트리버랑 제너레이터로 구성되는데 이 리트리버 부분은 어, 쿼리가 입력되고 이 입력된 쿼리와 관련된 다큐먼트들을 리트리버가 가져옵니다. 이 리트리버가 가져온 다큐먼트를 사용자 쿼리랑 결합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어, 답을 생성하는 게 제너레이터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리트리버의 역할이 쿼리랑 관련된 다큐먼트를 찾고 제너레이터는 이 찾은 문서를 바탕으로 답을 생성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레그에도 한계가 있는데 우선 이 한계는 레그가 리트리버가 찾은 문서의 좀 정확성과 관련성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생성되는 답이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 검색된 문서가 부정확하거나 질문과 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이 여전히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또한 레그는 이 검색된 문서를 그대로 모델에 입력에 좀 사용하게 됐는데 이것이 좀 문서 내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레그는 이 검색된 다큐먼트의 관련성과 상관없이 제너레이션에 사용하고 있는데 검색된 다큐먼트의 상당 부분이 좀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피겨를 보면은 정확한 문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확한 응답을 생성했지만 부정확한 문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잘못된 응답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인 C레그라는 게 있는데 이 C레그는 리트리버 결과를 셀프 커렉트하고 어규먼티드 제너레이션에 사용될 이 문서를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레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연구로는 우선 셀프 레그가 있습니다.
셀프 레그는 질문에 따라 검색이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지 좀 스스로 판단한 뒤에, 그래서 이 검색이 필요하면은 검색한 후에 이제 검색 결과를 사용할 것인지도 결정하고, 어, 검색된 이 문서들에 대해서 탑 K의 결과에 대해 문맥에 대한 렐러번스를 평가하게 되고, 그 후에 답변을 좀 여러 개 생성한 후에 그것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좀 리플렉션 토큰이라는 반영 토큰이라는 이 스페셜 토큰을 사용해서 자신이 생성한 이 텍스트의 퀄리티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반영 토큰이라는 게 제가 잘 와닿지 않아서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쿼리로 레그는 언제 제한됐는지 이렇게 나왔을 때 앤서로 레그는 2020 5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왔고 모드리스 2020에 등재됐다 하고 이렇게 출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출처 부분에 해당하는 게 리플렉션 토큰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다른 연구들로는 세일, 툴포머, 액티브 레그가 있는데, 우선 세일부터 보면은 이 세일은 인스트럭션 앞에다가 검색된 다큐먼트들을 붙여서 그것을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모델인데, 어, 즉 좀 검색된 정보 중 질문과 관련성이 높은 정보만 이렇게 가져와서 모델에 통합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툴포머 같은 경우에는 API 호출을 위한 사전학습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 위키피디아 같이 좀 외부 API를 호출해서 좀 관련 정보를 가져오는 모델을 의미하는 게 툴포머입니다. 액티브 레그는 미리 문서가 필요한지 검색 필요성을 예측한 후에 언제 무엇을 검색할지 좀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셀프 레그랑 세일, 툴포머, 액티브 레그, 이렇게 네 가지 좀 접근 방식들은 검색을 강화하거나 좀 검색의 필요 여부를 할지 말지, 검색이 필요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 논문의 연구에서는 레그 기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정확한 검색을 수정하고 좀 보완하는 그런 전략을 탐구하는 첫 번째 시도를 한 연구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검색된 문서의 정확성과 관련성에 의존하고 좀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이 레그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C 레그를 제안했는데, 이 C 레그는 correct, incorrect, ambiguous 이 세 가지 컨피던스로 좀 검색된 문서의 전반적인 품질을 평가하고, 평가한 후에 이 각각에 따라서 좀 불필요한 중복 정보를 줄여서 수정하고 핵심 정보만 추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C레그입니다. 그래서 이 C레그는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고 좀 다양한 레그 방법론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C레그의 태스크 포뮬레이션을 보면 입력 X와 지식 문서 C로 시스템의 출력 Y, 시스템이 출력 이 Y를 잘 생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체 프레임워크를 좀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검색기 리트리버랑 생성기 제너레이션 크게 좀 두 모듈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목표가 입력 X로 Y를 출력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검색기의 목표는 입력을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이 문서, 상위 문서를 잘 검색하는 게 목표이고, 생성기의 목표는 입력 X로 문서 D랑 출력 Y까지 잘 출력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검색기랑 생성기가 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검색에 실패하면 생성기의 능력도 물론이고 좀 출력되는 이 출력 Y의 질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식입니다. 따라서 C레그는 생성 과정의 로버스트니스를 좀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과정을 보면 우선 리트리버를 통해서 관련성 있는 이 문서들을 가져오고 관련된 문서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라이트웨이트 리트리버 이벨리에이터를 이용해서 검색된 이 다큐먼트가 쿼리에 대해서 얼마나 적합한지 관련 정도를 스코어링하게 되는데 이 correct, ambiguous, incorrect 이 세 가지로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스코어링을 할 때 스레시홀드를 정해서 어퍼나 로어 상한값이랑 하한값을 스레시홀드를 정해서 correct, incorrect, ambiguous 이 세 가지로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correct로 스코어링된 경우에는 refinement 프로세스를 거치고 incorrect로 스코어링된 경우에는 웹 설치를 거쳐서 정보를 좀 보강하게 되고 ambiguous인 경우에는 correct에서 거쳤던 refinement랑 incorrect에서 거쳤던 searching 이 두 가지 프로세스를 모두 진행해서 제너레이터에 사용되게 됩니다. 리트리버 이벨리에이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검색된 이 다큐먼트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은 수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벨리에이터가 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벨리에이터는 T5 라지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한 개의 쿼리에 대해서 여기 논문에선 10개의 다큐먼트를 리트리버 과정에서 가져온 다음에 이 이벨리에이터가 각각 이 쿼리랑 다큐먼트 쌍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렐러번스 스코어를 반환하는데 이 반환되는 렐러번스 스코어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 값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입력된 쿼리랑 좀 무관한 문서임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입력된 쿼리랑 좀 매우 관련성이 높은 문서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 여기 T5에서 이 T5 라지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T5가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correct랑 ambiguous, incorrect를 결정하기 위해서 upper랑 lower, threshold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threshold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ubQA 같은 경우에는 0.59를 넘는 경우에는 이 correct에 해당하게 되고 마이너스 0.99보다 낮으면은 incorrect, 좀 그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면은 ambiguous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orrect가 언제 되냐 하면은 아까 10개의 문서가 좀 검색된다고 했었는데 이 10개의 문서들 중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문서가 아까 PubQA 같은 경우에는 0.59였는데 이 상한값 이상의 렐러번트 스코어를 가지는 경우에 correct에 해당하게 되고 incorrect인 경우는 이 10개의 검색된 문서 모든 문서가 하한값 이하의 렐러번트 스코어를 갖는 경우에 incorrect에 해당하게 되고 상한값보다는 낮고 하한값보다 높은 이 중간 점수인 경우에는 판단을 내리기 애매하기 때문에 ambiguous로 가서 두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knowledge refinement 단계를 보겠습니다. knowledge refinement 단계는 검색된 문서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질문과 좀 직접 관련된 핵심 정보만을 남기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휴리스틱 룰 기반으로 검색된 문서가 좀 총 길이에 따라서 지식 조각으로 짧게 나눠지게 된 다음에 리트리버 이벨리에이터가 여기서도 각 지식의 분해된 지식 조각의 관련성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점수가 낮은 지식 조각은 아예 제거하게 되고 점수가 높은 이 조각들로만 인터널 날리지를 좀 조합해서 도출하게 됩니다. 날리지 서칭 단계는 검색된 문서가 좀 부정확하거나 관련성이 낮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서칭해서 외부 웹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력된 이 쿼리를 검색 엔진에서 좀 구글에서 사용하듯이 아니면 논문 찾을 때 사용하듯이 쿼리를 제작성해서 적합한 형태로 변환한 후에 웹설치에 좀 쿼리로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챗 GPT를 이용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된 웹페이지들은 앞서 봤던 이 날리지 리파이먼트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익스터널 날리지를 또 도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아까 봤었던 리파이먼트 과정을 통해서 또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또 필요한 것들로만 또 조합하는 그 리파이먼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외부 지식을 좀 도출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날리지 설칭 단계에서 좀 입력된 질문이 이 검색 엔진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방법으로 챗 GPT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챗 GPT 3.5 이 터보 버전을 사용해서 퓨샷 프롬프팅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좀 프롬프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시면은 퀘스천으로 검색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쿼리로 좀 키워드들만을 이렇게 구성해서 재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서칭 단계에서 좀 입력된 질문이 이 검색 엔진에 적합하도록 키워드 형태만 남겨서 좀 재작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레그의 알고리즘인데 correct랑 incorrect, ambiguous로 스코어링 할 때 이 confidence를 이 세 가지로 스코어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confidence를 정하게 됩니다. 이 confidence를 정한 후에 confidence가 correct이면은 refinement 단계를 거친 후에 internal knowledge를 도출하게 되고 그 다음 이것을 답변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confidence가 incorrect에 속하게 되면은 웹 서칭 단계를 거친 후에 그것을 답변으로 생성하게 되고 ambiguous인 경우에는 refinement 단계랑 웹 서칭 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 internal knowledge랑 external knowledge를 두 개를 모두 사용해서 더한 후에 이것을 답변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데이터셋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팝QA는 각 질문이 하나의 엔티티에 대한 난리지로 답변이 가능한 데이터셋으로 짧은 형태의 생성 작업에 속하고 평가 지표로는 정확도를 사용했습니다. 바이오그래피는 특정한 엔티티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전기를 작성하는 태스크이고 이는 좀 긴 형태의 생성 작업에 속하게 되고 이때의 평가 지표는 팩트 스코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팩트 스코어라 함은 생성 결과를 좀 짧게 아토믹 팩트로 쪼갠 뒤에 각 팩트를 평가한 결과를 합쳐서 스코어를 구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퍼플스 이 데이터셋은 보건 분야에서 좀 true 혹은 false로 이루어진 퀘스천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진입 판별 작업을 하는 데이터셋으로 평가 지표는 어큐러시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 챌린지는 일상적인 상식 과학 현상에 대한 다중 선택 질문 작업으로 유형은 다중 선택 질문에 속하게 되고 평가 지표는 어큐러시를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리트리버리 없는 베이스라인과 있는 베이스라인으로 나눌 수 있고, 리트리버리 없는 베이스라인부터 보면은 라마, 알파카, 어, 코베와 같은 모델로 구성되고, 리트리버리 있는 베이스라인을 보면 우선 이 어드밴스드 레그를 통해서 다른 레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일, 셀프 레그, 뭐 이런 다른 레그 파이프라인들의 방법론들과도 성능 비교를 하고, 뒤에서는 좀 특히 이 셀프 레그랑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로는 제한된 C 레그가 기존의 레그랑 셀프 레그에 비해서 성능이 향상됐음을 보여줍니다. 이 오른쪽 표에 보면은 레그의 커렉티브 과정을 거쳐서 C 레그로, 그다음 셀프 레그에서도 커렉티브 과정을 거쳐서 셀프 레그로, 이런 식으로 좀 다음과 같이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것에 대한 베이스 모델이 라마에서 셀프 레그 라마로 바뀌어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기존의 레그 방법론들의 C 레그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플러그 앤 플레이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C 레그가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뛰어난 일반화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팝QA, 바이오그래피, 퍼펠스, 아크챌린지, 이 네 가지 데이터셋은 각각의 좀 유형이 아까 있었는데, 이처럼 다양한 시나리오의 태스크를 포함하는 데에서 이 네 가지 데이터셋이 다양한 시나리오의 태스크를 포함하는데, 이 네 가지 데이터셋, 모든 데이터셋에서 향상된 결과를 C레그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일반화 성능이 좀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레그는 언어 모델을 쉽게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셀프 레그의 경우에는 셀프 레그 라마에서 라마로 이 모델이 바뀌면은 셀프 레그에서 성능이 크게 좀 떨어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이유가 셀프 레그가 스페셜 크리틱 토큰을 필요에 따라서 좀 출력하기 때문에 어노테이션 데이터를 사용하고 좀 인스트럭션 튠드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결과가. 하지만 이 C 레그는 셀프 레그랑 다르게 어, 같은 조건의 모델이 좀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셀프레그 라마에서 라마로 바뀌어도 비교적 좀 안정적인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즉, 셀프레그는 추가적인 튜닝이 필요한 반면에 이 논문에서 제안한 C레그는 별도의 튜닝 없이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좀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향후 더 발전된 좀 언어 모델과 쉽게 결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각각의 오른쪽 그림의 이 correct랑 ambiguous, incorrect 이 세 가지 트리거 액션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다 있는 게 효과적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우선 C 레그에서 correct, incorrect, ambiguous가 각각 없을 때의 성능이 세 가지 전부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때의 성능보다 각각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셀프 레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이 없을 때보다 전부 포함하고 있을 때의 성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트리거를 사용했을 때 좀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파이먼트랑
리라이팅, 셀렉션 이 세 가지 작업에 대해서 모두 다 효과적인지를 봤을 때 이 세 가지 작업, refinement, rewriting, selection 이 세 가지 작업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거될 경우에 성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작업 모두 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트리버 이밸류에이터의 자체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T5 라지를 이용해서 튜닝을 시킨 모델이었는데 이때의 비교군이 된 모델은 챗GPT입니다. 그래서 이 팝QA 데이터셋에서 챗GPT를 제로샷으로 했을 때는 58.0, 그다음 체인 오브 서 가정으로 한 것은 62.4, 퓨샷으로 진행한 것은 64.7 이렇게 세 가지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정확도 차이를 보면은 T5 라지를 이용해서 튜닝을 시킨 모델이 가장 좀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프 레그랑 셀프 C 레그의 생성 성능이 이 검색 성능이 낮아짐에 따라서 같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제너레이터가 각 리트리버의 퀄리티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검색 성능이 낮아질수록 셀프 C 레그의 생성 성능이 셀프 레그보다 덜 낮아진다. 그래서 셀프 레그가 더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셀프 C 레그가 셀프 레그보다는 리트리버의 성능에 좀 영향을 덜 받고 강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셀프 C 레그는 검색기의 부정확한 결과로 인해서 영향을 더 잘 완화할 수 있다, 좀 잘 안 받는다 이런 모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랑 테이크홈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트리버가 부정확한 결과를 반환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한 레그의 로버스트니스를 향상시키는 이 C 레그를 본 논문에선 제안했었고 이 C 레그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법으로 셀프 코렉션과 검색된 문서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 레그는 레그와 셀프 레그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팝QA, 바이오그래피, 퍼펠스, 아크챌린지와 같은 다양한 과제에서도 그 효과를 검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